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오늘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기에 이 내용은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와 실업 청구 건수가 오늘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상 전망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치로 시장에는 큰 영향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봐서는 3분기의 GDP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내용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가 내놨기에 페이퍼링에 대한 견제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댈러스 연방은행 및 세인트 총재가 페이퍼링이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었기에 오늘 밤 11시에 있을 잭슨홀 미팅으로 투자 확대 여부가 어느 정도 판가름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고 후보자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고 후보자는 ETF 승인을 국회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보여 열린 의식으로 금융당국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했지만 오늘 다소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고승범 후보자는 청문회 전 금융 관련 사항들을 말하면서 5가지 항목 중 두 번째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당국의 신고 절차 내용이었는데요. 오는 9월 14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일정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영업 중단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기에 만약 허가 신고가 되지 않은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9월 초부터 뱅크런과 같은 먹튀 사건이 발생될 수 있기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 63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신고가 완료된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업비트입니다. 그렇기에 우선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은 한시름 놓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이유는 거래소가 ISMS 실명계좌 인증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을 가면 문을 걸어 잠근 형태라고 합니다. 즉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조건과 규정이 너무 까다롭기에 허가가 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현재 약 20여 곳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인증 절차 기간이 3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기에 현재의 상태라면 당국이 정한 기간 내 신청 완료가 어렵기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사용 거래소의 진행 상태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고 후보자는 여기에서 연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피해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며 추가 대책에 대해 모색하겠다라는 내용만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된 머니포인트 사건도 다뤄졌었는데요. 여러 이커머스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약 100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가입되어 있기에 그 피해액만 200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디지털 화폐가 이슈가 되면서 그 피해가 커진 결과로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업체가 미등록 허가 업체였기에 사건이 터지고 알았다고 하며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그 규모가 큰 암호화폐는 관련 규정이 정립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CBDC 내용도 나왔었는데요.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운성소 시즌2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의원의 질의는 업비트, K뱅크 금융당국이 삼각 동맹을 맺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당국에서 예상하는 결과가 금요일 퇴근 시간에 맞춰 업무가 착착 진행된 데이터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문회가 지속되다 보니 처음과는 다르게 고 후보자는 기존과의 정책에서 바로 변화를 주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며 한국은행에 있을 때 CBDC 방향에 대해서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의 문제는 가상사업자를 통한 투기에 가까운 행위들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임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확대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청문회를 보면서 다소 아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디지털 결제로 인해 최근 260여 개의 은행 지점이 폐쇄되면서 사용자의 불만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기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며
그와 반대로 자유화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희소식을 하나 전달하면 쿠바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내용이 코인리스를 통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는 화폐에 취약하고 미국과의 거리가 있는 국가는 금수 조치와 달러의 변동성을 우려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쿠바 등 남미 국가에서 조금씩 비트코인을 허가함으로 인해 더 많은 국가들이 추가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